네, 시장 안에 여기저기 놓여있는 변수들, 우려들. 어제는 젠슨왕이 한마디로 잠 재워버리는 그런 모습 그려갔습니다. 간밤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죠.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숫자가 나왔고요. 이제 당장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 페드의 FOMC, 그 부분에서 변수는 크게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0.25%포인트로의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쪽으로 무게가 실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제 시장 정말 좋았는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코스피는 2.3%의 반등으로 2,570선, 코스닥은 3% 반등하면서 730선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평선을 다 뚫고 내려온 자리에서 5일선으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코스피는 종가가 고가였었고요. 특히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안에서 굉장히 변수는 컸습니다. 그래도 우호적인 흐름이었었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모처럼 바이 코리아를 외쳤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일제히 담아갔던 외국인이었었고요. 특히나 거래소 쪽에서 어제 외국인들이 2천억 원의 매도에서 2천억 원의 매수로 포지션 전환이 됐다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었었고, 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2천억 원의 매수였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매도 쪽으로 60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어제 기관 쪽에서는 현선물 일제히 사자 포지션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엔화 가치 급등이 좀 부담이죠. 앞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에서도 체크해 보셨을 텐데요. 엔화의 강세에 따라서 시장의 환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그 키워드가 시장 안에 변수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엔화 급등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시장에 힘을 좀 더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현대차, 기아 올랐고요. 앞타머 사이언스 상한가 갔습니다. 사실 어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 신용등급 AAA로 상향 조정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앞서 새벽에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GM과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MOU 체결을 해서 좀 계속해서 협력해서 공급망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소식이 간밤 통해서 전해졌었고요. 그 안을 뜯어보니까 뭐 수소라든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인가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앞타머 사이언스는 제약바이오 내에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제 타이밍이 참 잘 맞았나 봐요. 차세대 간암 치료제가 중국에서 특허 등록하기로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 이 시장 규모가 한 13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상한가로 직행이 됐습니다. 자, 로봇주 최근 들어서 탄력이 나옵니다. 삼성에서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날짜가 못 박히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달 안에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로봇주, 특히나 삼성전자 향으로 속해 있는 로봇주들의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데 예외로는 엔젤 로보틱스, LG전자 쪽입니다. 어제 엔젤 로보틱스 그 연구진 중에 한 명이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엔젤 슈트라는 그 로봇, 보조 조종 그 로봇인데요. 그 부분을 입고 나서 좀 걷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상한가로 직행했다가 상한가는 조금 풀린 채 마무리가 됐고 에브리봇, 유일로보틱스, 휴림 로봇,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등등 어제 전반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주 나와 있는데요. 지난 10일에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수출 역시나 역대급, 화장품 수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북미 쪽으로의 수출이 잘 나오고 있죠.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상반기에 화장품 달려갈 때 참 저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원체 이제 중국 향 매출이 높다 보니 실적도 나오지 않았었고 주가 반응 자체가 없었는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무려 10거래일 연속의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주가도 6% 가까이, 실리콘투는 물류 쪽으로 힘을 쓰고 있죠. 지금 아무래도 ODM 업체의 수요, 폭발적인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공급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리콘투 8%, 잉글루드랩 6%. 반면에 최근에 52주 신고가로 들어갔었던 한국콜마는 2거래일 연속의 하락입니다. 이 고가라는 시그널일까요? 회장의 자사주 매각 소식이 어제장에서 전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게요. 전력기기도 어제 좋았는데요. 역시나 수출 데이터에 힘을 입어서 주가 달려갔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그 동조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데이터 센터향 그 전력 쇼티지 때문에 상반기에 주가가 잘 갔었다 보니 엔비디아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4%, 그리고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대원전선, 전선주까지 일제히 시세가 나와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확실히 시장 안의 주인공은 어제는 반도체였습니다. 되살아낸 반도체 불씨. 젠슨황 CEO 한마디에 일제히 반도체 강세를 보였었고요. 전방위적으로 좋았습니다. CXL,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 분단들의 강세가 정말 눈에 띄었는데 여전히 블랙웰의 수요는 강력하고 수익은 환상적이다. AI의 거품론을 불식시켰죠. 그리고 TSMC 외에 다른 업체로의 이용도 가능하다. 삼성전자와의 가능성을 열어놨었고, 그리고 이 미국 엔비디아 칩 사우디 수출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어제 반도체주 날아올랐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향이 정말 좋았죠. SK 하이닉스가 7%, 한미반도체가 5%. 이렇게 잘 갈 것이라면 그동안 빠지지나 말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세였습니다. 삼성전자도 2%의 상승이었는데요. 다만 특징적이라 함은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 1등이었고요.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어제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라고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수페터시스 7%, 그리고 미래반도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사업부 해외 직원을 최대 30% 감원할 거다라는 소식에 대해서는 맞다, 팩트인데 그러나 일반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효율화 작업일 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내놨고요. 지금 텍사스 테일러에 짓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 공장 철수 설도 돌고 있는데요.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테일러 공장 지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좀 우려를 불식시켜가는 삼성전자인데 사실 최근에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가 원체 많이 벌어지다 보니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9월 3일 다올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유진투자증권까지 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시장 안에서도 두 기업이, 두 증권사가 하향 리포트 내보냈습니다. 키움과 유진증권이었었고요. 어제 유진증권에서는 9만 1,000원으로 목표가 제시했고 키움은 10만 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특별하다면, 특징적이라면 9월 3일부터 시작이 됐던 하향 조정 리포트, 날짜가 올라갈수록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3 12단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은 전일장에서 전해졌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맹추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투자 의견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매수에서 매도,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등급을 낮추게 된 거고요. 목표 주가의 하락이, 그 폭이 굉장히 좀 놀라웠었는데 140달러가 기존의 목표 주가였었는데요. 67달러로, 그러니까 절반 이상보다 더 내려간 그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역시나 디램과 낸드의 부진, 디램이 반등하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릴 거다라는 게 그 리포트의 골자였습니다. 잠시 후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장 막판에 나왔던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전주였었는데요. 원전으로의 호재가 터졌습니다. 자, 속보로 떠올랐었고요.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체코에 방문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19일부터 시작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원자력 발전소 시찰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한국과 체코의 원전 동맹 더욱더 견고하게 구축을 해 나갈 것으로 그 행보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와 펼쳤었던 그 2파전에서 우리 한수원이 승기를 잡았었죠. 근데 변수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기술
를 우리가 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고 체코는 검토하겠다라고 반응을 하면서 그때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미끄러져 내렸었거든요. 어제 소식이 다시 한번 원전의 부활 신호탄이 될 것인지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또 하나의 소식, 신한울 3, 4호기 건설한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미뤘었는데요. 현 정부는 아니죠. 원전에 힘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호재가 또 하나 탄생이 됐습니다. 보성 파워텍이 상한가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한전 기술 전반적으로 어제 원전주 시세가 터지면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